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옆집도 떼돈 벌었대. 전국에 땅 부자 확 늘까? 자투리 농지 제한도 확 풀기로 했다. 이런 기사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실패하는 타이밍이 어디냐? 바로 내 옆집 사람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내 옆집 사람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이 뉴스 들리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6개월에서 1년은 괜찮은데 그 이상은 거의 끝물입니다. 왜? 이런 뉴스들이 나한테까지 왔을 때는 지금 올 때까지 다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주변에서 누가 뭘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라는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20년 만에 이제 비수도권 대폭 해제를 한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나 반도체 소부장 같은 지자체 전략 사업 추진 때 1등급이나 2등급 그린벨트까지 해제해버리겠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연내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사실 묶여있으면 이거는 뭔가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냥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부동산인데 이거를 해제해준다. 그럼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지금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뭔가 부양 정책을 하겠다. 그것도 20년 만에 굉장히 달콤한 뭔가 귀가 쫑긋하는 이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방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나 부모님이나 우리 친인척이 지방에 그린벨트에 땅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주목해서 이 이야기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부가 20년 만에 전국 개발 제한 구역, 이거를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방에서 부동산으로 또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가 되면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울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면 최대 10조 원 수준의 직접 투자 효과가 발생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1일 민생 토론안에서 발표된 그린벨트 개선안은 지역 전략 사업 추진에 따라서 해제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A 지자체 지역 전략 사업으로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이 사업을 위한 부지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역 전략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균형 발전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전략 사업을 지정은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해제 총량을 모두 소진한 지자체는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거를 다 써버렸어. 여기는 추가로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제발 이거 2008년이면 지금 16년 전인데, 아니 16년 전인데 이 16년 전에 해놨던 해제 총량 이거 좀 풀자.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7개 대도시권 전국 면적의 3.9%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울경, 그래서 전국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현황, 그래서 제곱킬로미터 기준이고 22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창원권, 부산권, 울산권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제도 개선안의 또 다른 핵심이 뭐냐? 바로 환경평가 1, 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환경평가 1등급이냐, 환경평가 2등급의
그린벨트는 해제 안 돼 였었는데 이번에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환경평가 1, 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다. 허용된다. 이게 이번 제도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린벨트 내 토지는 보존 가치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에서 1, 2등급은 보존 가치가 높아서 보존 가치가 높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보존해. 그래서 해제가 아예 불가능했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이 3등급, 1, 2등급 아예 안 되고 3에서 5등급까지 위주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1등급이랑 2등급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해제 면적만큼 다른 대체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네요. 야, 이것도 쉽지 않네요, 갑자기. 그래서 그린벨트 제도에 본래 취지는 살리는 균형을 맞췄다. 그리고 이외에도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개선해서 환경등급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정을 좀 하겠다. 조금 유도를 좀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같은 방식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후보지는 어디다? 일단 부산, 울산, 경남권과 호남권이 유력하게 지금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15곳 중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곳이 포함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와 대전과 충남 천안과 경남 창원과 경북 안동시 등이 포함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친인척 중에 누가 내 지인 중에 대구나 대전에 충남 천안에 경남 창원에 경북 안동에 그린벨트 특히 1등급이나 2등급 가지고 있다.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히 그분들에게 또 잘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린벨트 1, 2등급다. 그래서 이거 진짜 전혀 돈 안 되는 부동산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핵심이 대구, 대전, 천안, 창원, 안동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국토부 1차관은 올해 안에 지역 전략산업 그린벨트 목록을 확정을 하면은 내년부터 25년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올해 잘 준비해야죠. 그리고 저는 갑자기 지금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이 지역들의 그린벨트 지역에 혹시라도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다라면은 야, 이거 좀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자, 잠깐 여기서 우리 리치고에 들어가 가지고 자, 왜냐면 이게 다 이제 데이터니까 자, 경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치고 지금 경매를 가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일단 우리는 토지 볼 거잖아요. 유형에서 토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경매 물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53개의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목록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지도 형태로 보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뭘 만들었냐면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필터를 들어가서 자, 그러면 필터가 이렇게 똑같이 저장이 되어 있죠. 토지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경매 물건이 지금 지도에 아마 보일 겁니다. 네, 이런 지금 토지들이 지금 이 조건에 지금 해당하는 겁니다. 화성이 지금 23건에 요 해당하는 물건이 있고요. 평택에 5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점의 형태로 보입니다. 여기 성주에도 지금 한 건 보이네요. 경남에 지금 2건 있고 전남에 1건 있고 아까 경남 창원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아니, 해당 안 된다 그랬어요? 해당된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신문기사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경남 창원시 있죠? 근데 지금 경남 창원에 해당하는 경매 물건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여기에 이렇게 한 건이 진해구에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물건도 이제는 리치고 통영에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지도에서 얼마든지 한 방에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2024년, 25년, 26년은 경매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과 또 연결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많은 경매 서비스들이 있지만 니치고 경매도 지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뉴스를 이야기해 보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15곳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거기가 어딘지 알면 좋겠죠? 자, 여기 딱 한눈에 나와 있죠.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라고 해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산업이 있고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경기도 용인이고요. 대전이고요. 충청도 천안, 오성, 홍성, 충청도는 3곳이나 있고요. 광주, 광역시, 전남, 고흥, 그 다음에 전북, 익산, 그리고 전북, 완주, 그 다음에 경남, 창원, 그리고 대구, 경북, 안동, 경주, 울진, 그 다음에 강원도, 강릉. 그래서 총 15군데, 경기도 용인 빼면은 지방 14곳이고요. 면적이 4,076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수도권이 용인이 710만 제곱미터고요. 이 빼고 나머지가 면적이 어디가 제일 큰지를 볼 텐데, 자, 일단 보면은 대전이 굉장히 크네요. 대전이 530만 제곱미터예요, 면적이. 그 다음에 천안이 417만 제곱미터 굉장히 크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도 338만 조금 크고, 그 다음에 경남 창원도 339만 제곱미터, 대구도 330만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은 와, 대전이 진짜 크고, 그 다음이 천안이구나. 그 다음에 광주, 대구, 아무래도 경남 창원, 요 정도가 지금 상당히 규모 있게 면적이 국가 지금 산업단지 후보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정책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만 찾으면 보물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아직은 개발이 다 완료가 안 됐지만은 아마도 한 1, 2주 이내에 반영이 될 텐데, 자, 이런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나는 토지에 내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필터 저장을 내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되긴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여기에 내가 필터로 저장한 해당 물건이 앞으로 또 신건이 발생하죠. 그럴 때에 또 이런 물건들이 내 필터에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 거. 폴더에 이런 기능까지 조만간 개발될 텐데,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이런 필터로 제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여기에 저장한 필터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이라고 하는 요게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물건들이 지도에 표시가 되는 거죠. 혹은 이런 종합 검색에 제가 여기서 이걸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건들이, 왜냐면 내가 계속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건들이 나오게 되면 이 저장한 필터에 그 신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한테 알람 기능을 주는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계속 개발이 돼서 정말로 사용하기 좋은 니치고 경매가 될 테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돈 되는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가 말씀드렸고, 주변에 혹시 그린벨트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서 절대 지금 팔지 마라. 혹시 여기서 대박이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째,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GTX C 설계 변경 약속을 어긴 현대건설 국토부라고 하는 기사예요.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아직 확정 아니다.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그다음에 현대건설 계획된 착공 일정 따른 조치다. 그다음에 주민들은 지역 의원도 공언했다. 믿고 기다린다. 뭔가 지금 이해 관계자들 간에 뭔가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설계가 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변경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시 계획 승인 고시에는 원안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음마아파트 밑으로 통과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졸속 설계를 방지하고 착공 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
설계 변경을 미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22일 업계 관계에 따르면 음마 주민들과 합의한 설계 변경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안을 놓고 국토부랑 대립을 한 거죠.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 단지에 지금 뭐 GTX가 지나가더라도 하면 혹시라도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예, 무서우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역 양지역 구간이 음마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됨에 따라서 주민들은 단지 노후화와 과거 부지가 늪지대였다. 예, 음마 아파트 부지가 옛날에 늪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불안불안하니까 설계 변경을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국토부는 공법상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위해서 서로 싸운 거죠. 주민들은 불안하고 국토부는 이거 공법상 보니까 위험이 없다. 네,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음마 주민들이 당시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에 찾아가서 한 달째 시위를 벌이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민 설명회 개최 이후에 가까스로 봉합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곡선 반경을 최대한 줄여서 이 단지를 통과하는 면적을 지금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안을 제안을 해서 그나마 주민들이 뭐 그 정도면 한번 이랬는데 9달 뒤에 이 음마 조합이 현대건설과 국토부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 거예요. 왜? 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토지 세목 조서 공부에 합의한 내용. 그래서 음마 아파트 밑으로 최소한 지금 통과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소송까지 취했는데.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에 국토부가 더 발표한 실시 계획 승인 고시도 똑같다라는 거죠. 뭐야 이거? 지금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변경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서 현재까지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현대건설에서는 또 계획된 착공 일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또 해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변경에 기술적 검토 등 굉장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실시 설계 승인 고시를 하려면 착공식도 진행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삼성역 양지역 구간은 전체 노선의 일부로 착공 후에 착공 먼저 하고 설계안을 변경하는 지금 방안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설계 변경 일정은 지금 미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다수의 음마 주민들은 현대건설과 구두 합의, 현대건설 어찌됐건 말로는 일단 착공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변경하겠다. 이거를 이제 신뢰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마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GTX 공사에 따른 음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고, 또 국회의원도 공언한 사항이어서 주민 다수가 이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GTX C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나 이제 지도에 들어오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호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하철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하철의 향후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지도에 다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GTX C 노선이 이제 눈에 보일 텐데요. 바로 여기 있네요. GTX C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 단계를 보니까 기본 실시계획 승인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5년 2개월째 하고 있는 거고, 기공이나 착공이 22년 예정이고 완료 개통이 지금 27년 말이다 대략 지금 5년으로 잡았는데 이제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4년이니까 늦으면 29년 말, 그러면 한 2031년이나 좀 더 늦게 되는 게 통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이 초록색이 지금 GTX C 라인이네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다 보여가지고 너무 한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서 지역을 없애겠습니다. 지역을 없애면 지역이 안 보이고, 또 여기서 이 선들이 보이니까 여기서 노선만 보기를 클릭을 할게요. 그럼 이제 노선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GTX C 라인이 요겁니다. 요거 초록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동을 하는 요 라인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산, 안양, 뭐 과천, 교대, 강남, 송동구, 이렇게 도봉구, 그리고 여기 양주까지 지금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들도 이제는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5가지 뉴스를 가지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고, 혹시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해운대의 아파트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20억 넘게 폭락을 해서 다시 거래가 되면 수승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높아서 지금 상당히 깡통, 폭탄 위험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뉴스는 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돈 될 수 있는 소식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GTX-C, 그래서 음마아파트 계신 분들 지금 음마아파트를 최소에서 통과하는 이후 라인 변경되는지 꾸준히 지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부동산 관련 뉴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시간이 허락이 되면 거의 매일 따끈따끈한 부동산 뉴스로 여러분들의 안방까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